자, 오늘 이텍톡 at SNU 윈터 2023 바이오 모듈의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세션의 두 번째 연사로 포항공대 김철홍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철홍 교수님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써니 버팔로에서 잠시가 아니죠. 한 3년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2년 조교수로 하시다가 이제 현재는 포항공대 원소속은 전자전기공학과에 계신데 이 첫 화면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창의 IT 공학과의 디파트먼트 체어시고 새로 이번에 포스텍에서 의대와 같이 하는 메디컬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의 또 체어를 하시는 등등 굉장히 활동이 많으시고 오늘 멀티모달 이미징 포스트 아쿠스틱 이미지 플러스 모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스텍의 김철홍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택톡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포스텍에서 하는, 새로운, 바이오 포토닉스,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와 관련된 주로 이제 의료 영상 쪽으로 제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어, 원래 저의 백그라운드는 바이오 포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조직이 어떻게 같이 인터랙션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냐. 이게 어찌 보면 처음에 제가 이제 박사를 시작할 때의 타픽이었는데요. 그러면, 병원에 가게 된다면, 광학 영상, 옵티컬 이미징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병원에 가게 된다면 사실 이런 영상들을 보지는 못합니다. 주로 이제 병원에서 쓰면 MRI, 엑스레이, CT, 펫, 초음파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의 간격, 의료에서 이게 왜 쓰이기가 힘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료 쪽으로 좀 더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광학 영상을 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이제 광학을 가지고 영상 장비, 센싱 장비, 뭐 디바이스 등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고요. 즉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옵티컬 스펙트럼, 즉 광학이라는 것은 빛은 파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장을 바꾸게 된다면 몸속에 있는 이 조직들, 분자들이 특정한 파장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몰라큘러 컨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스펙트로스코피 영상에 광학이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컬 스펙트로스코피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초과에 사용되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이제 CT 같은 경우 엑스레이를 쓸 경우 몸 전체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스펙트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최근에 또는 이제 많은 CT 쪽도 이제 듀얼 밴드 다른 에너지 대역의 엑스레이를 써서 이제 스펙트로스코피를 하게 된다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어떤 매질과 인터랙션을 한다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특히 광학은 세 가지 정도의 성질을 갖는데요. 하나는 흡수, 하나는 산란, 하나는 이제 편광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많은 광학 현미경들은 이 산란에 기반, 특히 형광에 기반해서 영상을 하게 되는데 이 빛이 흡수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 몸속에는 산소를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없는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흡수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멜라닌,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지질, 리피드 이런 정보들을 흡수로 저희가 이제 빛이 흡수되면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엑스레이 CT 영상도 엑스레이 어테니에이션이고요. 엑스레이는 조직에서 스캐터링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상은 엑스레이가 얼마만큼 흡수가 되었냐라는 걸 영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도 흡수에 기반을 해서 영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럼 이런 흡수 정보를 얻게 된다면 생리학적인 정보, 기능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MRI 같은 경우 이제 펑셔널 MRI라 그래가지고 이제 산소와 관련된 액티비티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뭐 뇌의 기능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광학도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산소가 있는 또는 산소가 없는 헤모글로빈을 측정을 할 수 있다면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엔지오제네시스 엔지오제네시스는 새로운 혈관들이 생성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헤모글로빈 악슨 세츄레이션, 산소 포화도
측정할 수 있는데 산소 포화도는 신진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오제네시스와 하이퍼메타볼리즘 등을 측정을 하게 된다면 특정한 질병들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는 이제 도플러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플로우도 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지껏은 이제 밖에서 무언가를 집어넣지 않고 원래 있는 인트린직 컨트라스트로 영상을 찍게 되는데 밖에서 뭐 조영제 같은 경우를 집어넣어서 특정한 몰라큘만 측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몰라큘라 이미징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PET,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 또는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CT,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MRI랑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MRI, CT, 초음파, 펫은 병원에 쓰이는데 왜 광학적인 방법들은 병원에 쓰이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제 그 이슈가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안개가 없다면 굉장히 먼 곳까지 가시거리가 확보가 됩니다. 근데 안개가 끼게 된다면 그 앞에 뭐 10m, 20m에 있는 물체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어찌 보면 광학 현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엑스레이는 몸을 굉장히 잘 투과를 합니다. 산란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광학 빛을 몸에 쏘게 된다면 이 안개가 있는 것처럼 모든 빛들이 산란을 일으켜서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서는 빛이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근적외선 빛을 쓴다면 한 10cm 정도까지 도달은 하는데 얘가 직진으로 가지 않고 여러 개의 산란을 거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광학적인 빛을 쓴다면 몸속에서 산란 없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는 약 1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mm 안에는 굉장히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현미경들이 개발됩니다. 고해상도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래서 광학 현미경이 그 바이올로지나 메디슨, 기초 메디슨 연구에는 많이 쓰이고 있죠. 왜? 얇은 티슈에서는 굉장히 고해상도 영상을 주기 때문에 다만 1mm가 넘어가서 1cm, 2cm 갈 경우에는 이제 빛의 산란에 의해서 영상을 찍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이 광학적인 방법이 의료에 들어가기 힘든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극복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빛은 깊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 산란을 좀 극복해서 깊게 전달되는 빛에서 새로운 광학적인 정보를 얻고 우리가 해상도를 조금 늘려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조적인 정보를 좀 보자라고 해서 이제 빛만으로는 그게 사용이 힘들고요. 이제 빛과 초음파를 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이제 파퓰러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포토 아쿠스틱 이미징이라는 기술이고요. 근본적으로는 광학적인 정보를 주지만 광학적인 정보란 우리 눈이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색깔을 직접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다만 초음파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해상도를 늘리겠다라는 방법이고요. 이 현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번개가 치고요. 번개 뒤에는 항상 천둥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번개 뒤에 따라오는 천둥은 항상 시간차가 있게 되고요. 그 시간의 차이를 다른 몇 군데에서 최소 3군데에서 위치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된다면 번개를 친 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GPS의 원리고요. 그래서 그걸 의료 영상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초음파 영상은 초음파 트랜스듀서에서 음파를 보내서 받는, 즉 초음파의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 포토아쿠스틱 영상은 음파를 보내지 않고 레이저를 쓰게 됩니다. 마치 번개를 때리는 것처럼 주로 이제 펄스 레이저를 쓰게 되고요. 펄스 레이저를 쓰게 되면 빛이 흡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검정 옷을 입고 햇볕 나는 날 밖에 나가면 우리 검정 옷이 이제 빛을 흡수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몸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빛의 흡수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일라스틱한 물질은 급격하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 팽창을 하는 게 이제 주위의 미디엄을 방해를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펄스 레이저를 썼기 때문에 물체가 팽창하고 줄어들고 팽창하고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음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파를 측정하는 게 이 포토아쿠스틱 영상에서 하는 것인데 이 음파의 크기는 요 공식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게 이제 유일하게 있는 이제 파워포인트의 공식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음파의 크기는 요 4가지 파라미터의 곱하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끝에서부터 보시면 F라는 게 이제 옵티컬 플루언스, 즉 빛을 많이 집어넣으면 강한 음파가 나옵니다. 다만 강한 신호를 얻기 위해서 빛을 많이 집어넣을 경우에는 이제 세이프티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래서 세이프티에 의해서 저희가 컨트롤이 되고요.
세 번째 파라미터가 이제 뮤A 또는 absorption coefficient, 흡수 계수인데요. 특정한 물체가 빛을 얼마만큼 흡수하냐, 요 계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파장에 디펜던트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물체는 특정한 파장에만 빛을 흡수한다라는 것과 흡수의 양은 그 물체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많은 농도가 있으면 이 흡수 계수가 선형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음파의 크기가 선형적으로 늘어납니다. 엑스레이 CT 영상 복원을 보게 된다면 레이돈 트랜스폼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얼스로라는 공식이 들어갑니다. 모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영상은 비얼스로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비얼스로는 들어갈 때의 빛과 나오는 빛의 양의 관계가 주로 익스포넨셜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흡수 계수를 측정함에 있어서 포토아쿠스틱 영상은 선형적인 공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시그마라는 게 이제 히 컨버전 이피션시인데 이는 빛이 흡수되어서 얼마만큼 연로 에너지가 발산되냐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몸속에 있는 물질들은 많은 부분이 연로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그래서 형광이라는 게 나오지 않고요. 보통 이제 ICG라는 다이를 쓰게 된다면 얘는 빛을 받으면 한 90%는 에너지가 연로 발산이 되고 10%는 형광으로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아쿠스틱 영상의 조형제로 많이 쓰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주위에 있는 온도에 의해서 그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프라는 HIF,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라는 기술이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 곳에 초음파를 집중시켜서 온도를 올린 다음에 티슈를 이제 태운다든지 그런 기술들이 뭐 뇌종양 또는 이제 브레인 자극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런 기술의 가장 어려운 점이 온도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RI를 써서 주위의 온도 매핑을 많이 하게 되는데 포토아쿠스틱 기술을 쓴다면 주위에 있는 온도도 해상도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발생이 되면 이제 미디엄을 통과한 다음에 트랜스듀서에 디텍션이 되는데 요 발생되어서 디텍션 되는 것은 기존의 초음파 영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이 좋게도 발생된 초음파는 산란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저희가 빛을 캐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초음파는 타임 리졸브된 신호를 얻기 위해서 쉽게 2D 영상, 3D 영상을 얻을 수 있고 이제 리얼타임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들을 우리가 몸에서 볼 수 있냐? 여기서 이제 X축은 파장이고요. Y축은 몸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물체들의 흡수 계수인데 HbO, Hb가 산소를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과 산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헤모글로빈이고요. DNA, RNA가 이제 세포핵의 그 핵심이고요. 이제 피부에 있는 멜라닌들이 주로 조형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NIR1, 즉 근적외선 첫 번째 윈도우 한 700에서 한 900나노, 1000나노 정도의 빛을 쓰게 된다면 투과 깊이도 굉장히 깊어지고 이러한 물질들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는 요즘 각광받는 NIR2, 근적외선 두 번째 한 1100에서 한 1300 정도의 파장을 쓴다면 물이라든지 지질에 있는 물체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포스텍에서 최근에 한 연구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장비를 만드는데 보통은 어떤 물체의 표면에 있는 서피스 영상부터 이제 몸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깊이 순으로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표면에 있는 영상을 찍는 기술 중에 하나가 제가 AFM이라는 기술을 수정을 해서 만든 영상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울트라 패스트, 울트라 와이드, 레이블 프리, 로컬라이즈드 옵티컬 레졸루션 포토 아쿠스틱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기술은 한 수 밀리미터의 들어가는 이제 소동물용 인비보 영상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작게 만들어서 캐테터 형식, 즉 막 바늘처럼 작게 만들어서 몸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캐테터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동물, 작은 동물의 몸 전체를 찍을 수 있는, 요게 이제 마이크로 MRI, 마이크로 CT, 마이크로 팻 같은 전신 촬영 장비를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장비, 보통 초음파라 그러면 병원에 있는 초음파 장비를 생각하게 되시는데 그런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포토아쿠스틱 기능을 추가해서 만들고 이런 것들의 임상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면 영상의 기술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보통 AFM, Atomic Force Microscope이라는 것이 이제 기초과학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의 표면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물체의 바이브레이션을 줘서 이제 메케니컬 프로퍼티를 측정하게 되는데 저희의 아이디어는 그 바이브레이션을 광학적인 빛을 이용해서
즉 강한 펄스 레이저를 쓴다면 바이브레이션이 생길 것이고 그 바이브레이션의 크기는 빛이 얼마만큼 많이 흡수되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빛의 흡수가 바이브레이션 크기를 결정하게 되고 그걸 AFM으로 측정을 하게 된다면 이미지 자체는 광학적인 정보를 주지만 AFM 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슈퍼 레졸루션 영상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커머셜 AFM 장비를 수정해서 빛을 이용한 AFM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라스 플레이트 위에 골드 나노 파티클을 2개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었을 때 이렇게 이제 높이 정보를 보시면 2개의 골드 나노 파티클이 보이게 되는데 이제 레이저를 껐다가 켜게 된다면 이 골드 나노 파티클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상세하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횡방향 해상도가 10나노미터고요. 이것들은 이제 광학 영상으로 할 수 없는 해상도를 저희가 이제 다이프렉션 리밋, 회전의 한계를 극복해서 해상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FM 방식 중에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니얼필드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프이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파이버의 끝을 굉장히 테이퍼 얇게 깎은 다음에 어떤 물체에 굉장히 가깝게 그 빛을 쏘게 된다면 에바네센트 웨이브라는 근접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영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고해상도를 이룰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니어필드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프 시스템을 사용하고 대신 펄스 레이저를 써서 초음파를 발생시킨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광초음파 영상을 찍었습니다. 즉 이제 이게 니어필드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프의 포토 아쿠스틱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니얼필드에 신호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굉장히 고해상도의 이미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최근에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좀 깊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크게 두 개의 현미경 장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옵티컬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아쿠스틱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용어의 차이인데 가장 큰 특이점은 횡반향 해상도가 옵티컬 레졸루션 ORPM이라는 것은 한 2.5에서 10마이크론 정도 되지만 아쿠스틱 레졸루션은 80에서 100마이크론 굉장히 해상도가 한 10배 정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투과 깊이가 532나노미터를 썼을 때 옵티컬 레졸루션 시스템은 라이브 애니멀에서 1mm, 사람에게서는 한 0.5mm 정도 들어가고요. 대신 아쿠스틱 레졸루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동물에서는 한 2.5mm, 사람에게는 2mm 정도 들어갑니다. 매크로 스케일로 보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학 현미경이 1mm 이하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아쿠스틱 레졸루션 시스템 같은 경우 최근에 저희가 연구하면 표하면 되지 않았지만 한 1cm 정도까지도 현미경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개발하면 많은 연구에 쓸 수 있는데요. 뭐 눈, 뇌, 암 영상, 그럼 요즘 재생의학과 관련되는 연구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한 예입니다.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쥐에 있는 보통 소동물의 영상을 찍었는데요. 첫 번째가 쥐의 귀의 영상을 찍은 것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주로 이제 헤모글로빈이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고요. 오른쪽은 쥐의 뇌혈관 영상을 찍은 것들인데 스컬 즉 머리에 있는 뼈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찍은 영상들이고요. 눈에 있는 혈관들을 찍은 영상들입니다. 이게 3D 영상으로 굉장히 고해상도 혈관 영상을 조형을 하지 않고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기술은 미국의 마이크로 포토 아쿠스틱스라는 회사에서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고해상도의 영상을 찍지만 영상의 속도가 굉장히 늦다는 것입니다. 하나 찍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스캐너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영상의 속도를 이제 급격히 올리게 되고요. 그걸 이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장비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PPG라는 휴대폰에 있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장비와 이 포토 아쿠스틱 마이크로스코피를 같이 결합을 했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서 이제 휴먼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스터디에 사용하려고 저희가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비는 삼성 정교원이랑 같이 만든 장비고요. 보시면 이제 사람 손가락 끝에 이 단면적에 있는 혈관을 찍은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단면적의 혈관들이 왼쪽 편에 보이게 되고요. 거기에 저희 PPG 신호와 포토아쿠스틱 신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같이 측정을 했는데 이제 두 개의 값이 굉장히 잘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퍼퓨전 스터디를 했는데요. 즉 팔에 이제 압력을 줘서 혈류를 막은 다음에 블러드 플로우를 막고요. 다시 이제 이걸
그 압력을 풀게 된다면 혈류가 굉장히 올라가는 게 보일 텐데요. 손가락 끝에서 볼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금 혈류를 막은 상태입니다. 막은 상태에서 손가락 끝에서 혈관 영상을 단면적으로 찍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혈류를 풀게 된다면 새로운 혈관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밑에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블러드 베슬의 덴시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D 영상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고요. 커프를 줬을 때와 커프를 주지 않았을 때 이제 새로운 혈관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손가락 끝에 있는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스터디에 사용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스피드를 저희가 훨씬 더 그전에는 한 그 단면적 프레임이 맥시멈 한 100프레임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걸 이제 500프레임 정도로 저희가 올렸고요. 그러면서 영상의 속도를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더 자세한 스트럭처 구조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쥐의 귀라든지 쥐의 눈이라든지 뇌 영상을 찍게 되고 속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혈류 속도를 다이렉틀리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간 해상도가, 그 템포럴 레졸루션, 시간 해상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요즘 이제 뭐 노벨상 받은 기술이죠. 이제 어떤 물체를 로컬리제이션해서 공간 해상도를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로컬리제이션 기법을 이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광학에서 할 수 없는 해상도를 더 많이 물리학적 한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로컬리제이션 기법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컬리제이션 기법에 의해서 공간 해상도를 굉장히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로컬리제이션 기법의 가장 큰 단점이 여러 영상을 찍은 다음에 중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 해상도를 올리고 그로 인해서 공간 해상도를 올렸는데 다시 중첩을 해야 되니 시간 해상도가 다시 떨어지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공간 해상도와 시간 해상도를 동시에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딥러닝 방법을 적용을 했고요. 그럴 경우에는 슈퍼 레졸루션이 가능하고 동시에 이제 영상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컬리제이션 방법을 쓴다면 한 30초 정도 걸리던 게 이제 딥러닝 방법을 쓴다면 한 2.5초 정도로 짧아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미경 형태인데 이거는 임상에 쓰이는 현미경입니다. 자외선 파장을 쓰게 된다면 이제 처음에 이제 스펙트럼을 보여드릴 때 DNA, RNA가 빛을 많이 흡수해서 거기서 이제 신호를 주게 되는데 DNA, RNA는 세포 핵의 구성이 되고요. 그 세포 핵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병원에 쓰게 된다면 보통은 수술 도중에 조직을 떼낸 다음에 격리실로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얼리고 자르고 그 다음에 염색을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얼리고 자르고 염색을 전혀 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조직 검사 영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콜론 캔서에서 찍은 영상을 기존의 H&E 스테이닝이라는 조직 검사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기존의 영상이고 왼쪽이 이제 저희 장비를 가지고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두 영상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노말과 암 조직이 구분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것은 이제 휴먼 콜론 캔서 대장암을 잘라낸 그대로 얼리지도 않고 섹셔닝도 하지 않고 찍었는데 위에는 저희 장비를 통해서 찍은 결과들이고요. 밑에는 기존의 조직 검사 장비로 찍은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암이 아닌 자리, 바운더리 암인 자리가 굉장히 구분이 잘 되는 걸 확인했는데 눈으로 자세히 보게 된다면 기존의 H&E 조직 검사랑 저희 장비가 찍은 게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학자들이 이 영상을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고요. 거기에 저희가 그 딥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버추얼 스테이닝이라고 해서 기존의 H&E 스테이닝과 굉장히 똑같은 영상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저희가 딥러닝과 포토 아쿠스틱 영상을 조합해서 만든 조직 검사 영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H&E 스테이닝과 굉장히 유사하게 영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병리학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하드웨어적인 관점인데 빛과 초음파를 결합하는 물질 시스템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개의 디바이스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구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도 빛과 초음파 디바이스를 막 조합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만든 것은 초음파 트랜스듀서 자체를 아예 이제 투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윈도우를 통해서 빛을 투과를 시킨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광초음파 영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초음파, 다른 광학 영상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쉽게
결합될 수 있는 장점을 이제 투명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영상 시스템을 같이 결합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투명한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를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 레이저를 써서 포토 아쿠스틱 영상을 찍게 되고, 광학 영상 중에 이제 쓰는 OCT라는 기술을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형광 기술 4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아있는 쥐의 눈에다가 화학적인 인저리를 준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혈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토 아쿠스틱 영상으로 인저리를 주기 전과 인저리를 주고 난 후에 이제 혈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고요. OCT라는 기술로 단면을 보면서 눈의 구조를 보면서 이제 얼마만큼 이 코니아가 두꺼워졌냐를 볼 수 있게 되고, 형광 영상을 하게 되면 프로리신이라는 다이를 쓰게 된다면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난 지역의 에어리어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초음파 영상을 찍게 된다면 OCT에서 보지 못한 더 깊은 곳에 있는 데미지된 영역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퀀티피케이션에서 멀티 파라미터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높은 스케일로 살아있는 동물의 몸 전체를 찍는 장비를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개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초음파 센서 하나를 쓰지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024 엘리멘트의 초음파 센서를 쓰고, 그 다음에 256 채널의 데이터 아퀴지션을 쓰게 됩니다. 즉, 1024 엘리멘트를 다 받으려면 4대1 먹싱을 해야 되고요. 거기 이제 레이저를 결합을 해서 홀바디 동물 영상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홀바디 동물 영상 장비고요. 왼쪽이 이제 배 쪽, 그 다음에 중간에 등 쪽, 그 다음에 세지타를 이제 옆에서 찍은 것들이고요. 이게 이제 3D 영상이기 때문에 CT처럼 섹셔닝을 하면서 몸속 구조에 있는 다른 혈관이라든지 메이저 organ들의 위치를 저희가 이제 3D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어떤 약물을 투여했을 때 다이나믹스를 잴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몸 전체의 영상을 찍고 ICG라는 조형제를 집어넣는데, 지금은 조형제를 집어넣기 전이고요. 조형제를 집어넣게 된다면 리버라든지 메이저 혈관에서 그 신호가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건 홀바디 전체를 찍은 것들이고요. 오른쪽 위에는 키드니만 리얼타임으로 찍은 것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ICG라는 걸 집어넣게 된다면 ICG가 지금 들어와서 이제 이쪽 키드니 지역과 리버 지역에서 신호가 계속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로컬 다이나믹스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오른쪽 밑에는 이제 ICG 신호만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이제 신호를 올라가는 것들을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뇌 영상도 찍을 수 있는데요. 스컬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뇌의 이제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한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fMRI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빨간색은 산소 포화도가 높은 것들이고, 파란색은 산소 포화도가 낮은 것인데, 초기에는 산소를 많이 마시게 하면 이제 빨간색 색깔이 나오고요. 중간에는 산소의 농도를 굉장히 낮춥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이 디악시 헤모글로빈이 많아지고, 마지막에 다시 산소를 높이게 된다면 이제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는 걸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브레인 이미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1024 엘리멘트를 저희가 다 뽑게 된다면, 이미징 스피드가 이제 그 초당 5프레임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미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초당 프레임이 한 20프레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장에서 박동하는 다이나믹스를 직접 측정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용 장비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비가 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용 장비는 병원에 있는 어떤 초음파 장비도 쓸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포토 아쿠스틱을 하려면 초음파를 보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복원이 포토 아쿠스틱 영상에 복원한 알고리즘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존의 초음파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초음파 장비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국내 알피니온이라는 회사랑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이 관련되는 초음파 장비를 제가 이제 최근에 만들어서 저희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갖다 붙여서 이제 병원에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임상은 저희가 이제 페리페럴 엔지오그래피라고 그래서 이제 말초혈관 질환인데, 주로 당뇨병 환자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게 된다면 사람 발을 여기 놓게 되고, 이제 처음에 이제 초음파 영상을 먼저 찍게 되고요. 그래서 발 모양을 찍은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포토 아쿠스틱과 초음파를 같이 찍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회색은 초음파고요. 색깔은 이제 포토 아쿠스틱 영상. 이렇게 해서 한 20초 정도 발의 영상을 찍게 됩니다. 주로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왜 발 모양을 찍었냐?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서울성모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했는데 문제가 그 당뇨병 환자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영상을 한 20초 정도 찍을 동안 발을 계속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찍은 초음파 영상에 기반을 해서 발 모양을 딴 다음에 두 번째 찍을 때는 스캐너가 발 모양에 따라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일관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초음파 영상으로 뼈 정보도 얻게 되고 굉장히 미세혈관까지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이제 레디알러지 논문에 제가 출판이 되었는데 2022년에 레디알러지 논문에 출판된 것 중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사이테이션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똑같은 결과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발을 찍을 수도 있지만 초음파는 다른 곳도 찍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그 핸드헬드 스캐너처럼 만들어서 목이라든지 뭐 가슴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양하게 찍을 수 있는 장비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는 임상 시험 중에 하나가 이제 갑상선암인데 갑상선암은 그 초음파가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암을 못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100%다 찾고요. 그냥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초음파에서 보통 암을 찾을 때는 여기 이제 ND 노즐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타이로이드 노즐, 갑상선 노즐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크기라든지 모양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의심이 들면 전부 다 암이라고 해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절대 암을 놓칠 가능성이 없죠. 조금만 노즐 보이고 의심 보이면 다 암이라고 하니까. 다만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스페시피서티인데요. 그럴 경우에 스페시피서티가 굉장히 낮아지고 스페시피서티가 낮아지면 대부분의 환자가 그 바이압시를 해야 돼요.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조직 검사가 어찌 보면 이 우리 보험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뭐 보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보험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로이드 조직 검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좀 줄이게 된다면 영상으로 센시티비티도 유지하면서 스페시피서티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포토 아쿠스틱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스코어를 만들어냈는데 이거 ATA라는 게 아메리칸 타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 스코어라고 이제 초음파 기반의 스코어고요. P는 포토 아쿠스틱 기능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스코어를 만들어서 이 스코어가 0.5 이상일 때는 조직 검사를 하고 0.5 이하일 때는 그냥 지켜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센시티비티, 암을 찾아내는 확률을 100% 유지하지만 이 스페시피시티가 55%로 늘어나게 되는데 기존의 초음파만 사용할 경우에는 이 스페시피시티가 한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100명 중에 83명은 암이 아닌데도 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55% 정도 올린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피부암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멜라노마라고 하는데 한국인에게는 많이 걸리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 또는 서양 사람들은 멜라노마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멜라노마는 위험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암이고요. 전이가 될 경우에는 6개월 안에 95%의 사람들이 이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라노마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게 멜라노마가 얼마만큼 깊게 들어갔냐라는 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포토 아쿠스틱 영상으로 깊이를 측정했고 조직 검사와 비교를 했습니다. 멜라노마는 다행히 색깔 주로 이제 검정색이기 때문에 그 깊이를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회사가 하는 일들은 이 임상용 초음파, 광초음파 영상을 말초혈관 질환에 쓰는 것들이고요. 제일 왼쪽에 보이는 초음파 장비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장비고, 여기는 뭐 대부분 다 전자공학 백그라운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포토 아쿠스틱 할 수 있는 차세대 오픈 플랫폼 초음파 장비고, 저희가 만든 레이저, 그 다음에 이제 족부 스캐너라는 걸 갖다 붙여서, 요 장비는 현재 지금 코리안 FDA 식약처 인증을 지금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희는 광고인데 저희가 보시다시피 그 의료 영상 뭐 3D 무비 렌더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 친구가 저희 연구실에 있는 연구 교수인데 제가 이제 매 여름마다 하이 퍼포먼스 알고리즘인 CPU, GPU, DSP 과목을 하게 됩니다. 즉 뭐 인베이디드 GPU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매트랩 환경에서 3D 무비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믹하게 쓰시는 분들에겐 저희가 이걸 공짜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